3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9번 리스 문제인데 이것도 뭐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아예 낼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리스 이용자가 차번에 사용권 자산 차번에 뭐 리스 부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닌 것을 골라봐라. 뭐 정답은 이제 4번인데 그럼 제가 이제 분개해서 뭐 해보자. 리스 부채는 뭐 일단 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리스 개시일 전에 뭐 수업 목적상 리스 개시는 사실 X년초인데 어쨌든 X년초 전에 지급한 리스료는 선금 리스료. 요건 1번 쪽이고 뭐 이건 2번 쪽이 되겠죠. 옛날에 리스를 했을 때 선금 리스료 현금 했다고 그리고 리스 개시일 날 바로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분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리스 개시일에 지급한 리스료는 뭐 당연히 현금이 되겠지. 5번도 마찬가지야. 리스 개시 직접원가도 현금이 되겠죠. 4번은 린센트면 돈 받는 거잖아. 누가 주는 겁니까? 제공자가 이용자 꼬시려고 돈을 주는 거라고. 그럼 우린 이용자니까 돈 받는 거라고요. 그럼 걔는 4번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걔는 사용권 자산의 가산이 아니라 차감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사용권 자산에서 가산인데 이런 거는 얘네들이 늘수록 사용권 자산 커지는데 얘가 늘수록 사용권 자산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권 자산의 차감 항목이 된다. 차감 항목. 복잡하게 할 거 없다. 돈 나가는 거, 낼 돈, 나갈 돈, 낸 돈. 지금 현금 낸 거, 아니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 대변, 낼 돈, 이전에 낸 돈. 지금 돈 내고 있는 거 3번, 5번이고, 이거는 받은 돈 해서 돈 나가는 거 1, 2, 3, 5, 돈 받는 거 4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40번 문제입니다. 이건 좀 질문이 좀 특이하다. 소각이 감자죠. 감자 관련 손익. 당연히 빵이지. 손익이 뭡니까? IS의 손익. 당연히 단기 손익 아니면 기타 합포가 손익인데 단기 손익이든 기타 합포가 손익이든 상관없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감자인데 보세요.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했다. 뭡니까? 유상감자지. 유상감자. 분개도 할 필요 없어요. 자본거래선 절대로 때려줘도 수익비용 안 된다 했었죠. 자본거래는 수익비용 안 된다고. 손익거래밖에 수익비용 안 된다고. 그래서 걔는 당연히 빵이 되겠지. 문제가 좀 당황스럽게 나온 것이죠. 유상감자, 유상증자든 유상감자든 자기주식 거래든 자본거래는 절대 수익비용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답 빵이라고요. 참고 CFO 참고로 이제 분개해보자. 주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돈 얼마 나갔어요? 10주 곱하기 9천에서 현금 9만 원 나갔고 소각이 감자인데 감자니까 증자면은 자본금 들고 감자면 자본금 줄겠죠. 분기 지금 참고를 하고 있죠. 10주 곱하기 액면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뺏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해서 만원. 뭐 발행가는 필요 없고요. 감자 차선 8만 원인데 어쩌라고. 이거는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 조정. 자본거래에서는 결국 현금 빼고 다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거래 쪽에서는 절대로 수익비용 안 되겠다. 문제였던 상. 다만 이제 많이들 당황스러웠겠죠. 여기 9,000원이구나. 10주를 9,000원 취득했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분개는 필요 없지만은 전체가 9,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겠네. 한 주당 9,000원이 아니라 아예 뭐 중요하지 않는데 괜히 분개했네. 9,000원이라고. 그럼 여기 뭐 감자 차익이지. 1,000원 됐죠. 10주 곱하기 1,000원에서 자본금이고 현금 나간 거 9,000원이고 한 주당 뭐 9,000원 하면 9만 원이 맞는데 지금 다 해서 9,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개 되겠죠. 어차피 뭐 개념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1번 문제 가시죠. 단기 손익, 기타 합보가 손익했어. 뭐 유형자산 재평가 쪽인데 X년 초에 뭐 그림 그려봅시다. 10,000원 주고 샀어. 여기까지 10,000원. 그리고 1년 만에 공정가치 9,000. 뭐 분개 없이 그림 그려서 다 할 수 있죠. 2년 만에 공정가치 12,000. 단기 아니면 기타 하면 되는데 아랫동네는 단기, 윗동네는 기타. 강남은 단기, 강북은 기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 해볼까요? 여기는 아랫동네 강남이니까 당기고 떨어졌어? 마이너스 1000. 당기 손익 미친 영향 마이너스 1000. 뭡니까? 재평가 손실. 야 여기도 강남이네. 당기 올라갔어? 플러스 1000. 얘는 재평가 이익을 말하는 거지. 수익. 야 강북이야? 기타 올라갔어? 플러스 2000. 물론 기타는 재평가 잉여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1년도는 그냥 뭐 공부하려고 제가 한 거지. 사실 문제 볼 때는 2년도 뭐 바로 들이대면 되겠지. 요거 1년도 안 해도 바로 되는 거잖아. 강남 당기 올라가서 플러스, 강북 기타 올라가서 플러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당기 손익이 플러스 1000이다. 걔가 재평가 이익이고 기타 포괄 이익이 2000원. 재평가 잉여금 말하는 것이죠. 그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 대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대체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돼 있죠. 42번 비유동 부채. 그러니까 회계 원리, 회계 기초 갖고 또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무난하게 가다가 하나씩 뭐 이상한 문제들 톡톡톡톡 있고 어쨌든 그렇다. 비유동 부채, 유동 비동 구분하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 아닙니까? 미지급 비용 유동 부채니까 탈락. 선수 수익 유동 부채니까 탈락. 장기자 있으면 당연히 비유동이 되겠지. 장기차익금. 사채도 만기가 뭐 일반적으로 1년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으면 사채 비유동 부채다. 복구 충당 부채도 비유동 부채죠. 뭐 걔도 그런 거잖아. 유형자산 할 때 여기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복구해달 의무가 있고 그 복구해달 의무 금액을 갖다가 현재 가치에서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인데 기본적으로 뭐 내용연수가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걔도 다 비유동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유형 자산에서 공부했던 것이다. 미수금은 뭐 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시면은 800원. 42번의 정답은 800원이 되겠죠. 복구 충당 부채가 내용수 종료 시점에 환경 보전을 위해서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현재 가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용수는 뭐 1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지. 43번 갑니다. 영업과나 영업과 매체액을 해봐라. 합병 시에 이제 분기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분기도 사실 필요 없죠. 뭐 분기 안 하고 바로 해볼까요? 뭐 분기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개념으로 해보죠. 합병대가 어디 있습니까? 700원.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빼기 부채 공정가치 하시면 되겠죠.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300이다. 그 B사는 300짜리 회사인데 A사가 B사한테 700의 합병대가 줬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 B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으니까 합병 시 웃돈 더 줬다, 합병 시 권리금 더 줬다 해서 영업권이 되는 거지. 4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분기에 필요 없죠. A가 B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취득하고 합병대가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 나는 것이고 이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뜨면 염가매수차익에서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뜨면 영업권에서 무형자산 된다. 44번 X2년도 계약 이익을 구해봐라. 건설 공사 계약 말하는 것이죠. 진행률은 원가 베이스 진행률 쓴다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시공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5천에 수주했고요. 공사는 2년짜리다. 그리고 요 4천이 뭐겠습니까? 예상원가니까 이게 추정총 계약원가 되겠지. 추정총 계약원가. 회수는 우리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공사비가 되는 것이고 뭐 해보자. 자리가 여기밖에 없네. X1년도, X2년도. 더 위에다가 써야 되겠다. X1년도, 2년도. 실제 누적 발생 원가. 누적 공사비죠. 나누기 추정총 계약원가. 추정총 계약원가. 이렇게 해서 진행률 계산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 빼서 계약 손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갖고 누적 공사원가 1200, 2년치 다 합치면은 4000. 추정총 계약원가는 뭐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4천만 나왔으니까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지. 여기는 똑같다는 얘기는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고 실제로도 2년짜리 공사였었죠. 1200 나누기 4천 하면 30%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원가 뭡니까? 단기 공사비잖아. 단기 공사비는 박스에 있는 1200, 2800이 되겠지. 이것이 단기의 계약원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뭐 계약 수익은 진행률 잘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주한 금액이 5천이다. 5천 곱하기 진행률. 5천 곱하기 30%에서 5, 35, 1500. 여기는 70%죠. 증분으로 70%지. 5, 7에 35, 3500. 빼면은 300이고 빼면은 700이다. 2년도 물어봤으니까 정답 700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5번. 공정가치 보형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투자 부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이죠. 그럼 투자 목적이 뭡니까? 시세 차익 목적 또는 임대 수익 창출 목적. 임대 수익 창출 목적 건물이니까 투자 부동산이라고.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해보자. 그럼 공정가치 모형은 뭡니까? 감가상각 안 하고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잖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제 내공이 쌓이면 뭐 그림도 필요 없는데 엑셀런치 얼마 주고 샀습니까? 5천. 이런 감가상각 정보 다 필요 없는 거지. 공정가치 모형은 상각 안 하고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데 엑셀연도의 공정가치는 4,900이다. 와 쉽다. 이게 다야. 단기손이 요거죠.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100. 보자마자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죠. 45번의 정답은 1번이다.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46번. 원가 관리 쪽 있죠. 다섯 문제 원가 관리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원가 관리는 기본적으로 말 문제를 내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은 다섯 문제 비중이기 때문에 다 계산 문제 내는 거예요. 46번 보시죠. 46번은 뭐야? 비정상 공손 수량해서 정상 원가 문제, 우리가 종합 원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공간인데 잠깐만 이게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여기다 풀어야 되겠죠. 풀겠습니다. 46번. 어차피 원가 관리는 그 좁은 공간에다 풀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풀겠습니다. 46번. 쭉 해서 기초제공품 2천. 종합원가는 무조건 이렇게 T계정 그려서 하는 것이죠. 아시죠? 제공품 계정 T계정. 기초 몇 개? 2천. 그래서 75%. 단기 착수. 완성. 그 다음에 여기 공선품이 있고요. 기말 제공품이 있다. 이 제공품 계정 T계정이라는 거 아시죠? 착수는 18,000개. 그래서 2만 개. 그럼 너도 2만 개 나와야 된다. 완성품은 15,000개고요. 기말한 2,000. 합치면 17,000이기 때문에 3,000개 빵꾸나죠. 그 3,000개가 불량품을 의미하는 공선품이고 우린 그 중에서 정상 공선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저쪽에 보시면 선입선출법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료면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가 전환원가 똑같은 거죠. 균등하게 발생한다 했고 박스 밑에 검사는 80% 시점 80% 시점에서 불량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점 통과한 수량의 5%가 정상 공선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고 그냥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지. 기초분 2,000개하고 단기 착수분 13,000개로 완성품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림 그려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이게 머릿속으로 되면 머릿속으로 해도 되는데 헷갈리거든.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좋다. 공선품 쪽으로. 첫줄에 선입선출법 나왔는데 걔 무시하는 겁니다. 뭔 소리요? 선입선출법이 주어지든 평기법 주어지든 다 풀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공선품 수량할 때는 무조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공선품 수량은요.
실제 물량 흐름에 따라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서에.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에 따라서 계산하는 얘기는 선인선지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애초에 선인선지법 주어졌으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데 만약에 평균법이다라고 처제에 주어져도 풀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인선지법. 공선법 수량은 무조건 선인선지법. 평균법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선인선지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2,000개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75%? 걔는 75%구나. 75%.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전기의 75%까지 실행돼서 단기에 완성된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뭐 13,000개는 단기 착수, 단기 완성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70%돼 있죠. 여기는 단기 착수에서 70%까지 작업이 진행된 거지. 그러니까 단기 작업은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공선품은 검사를 이제 80% 시점에 검사했으니까 여기서 공선품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검사 시험을 통과한 물량 요거겠죠. 15,000개. 그 정에서 아까 5%였나요? 5%. 검사 시험을 통과 물량의 5%가 정상 공선이다. 그럼 몇 개? 750개. 나머지는 비정상. 그래서 3,000 빼기 750에서 2,250개. 그럼 걔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인데 편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단기 제품 수량 X 변동원가 전부원가 변동원가 전부원가 문제는요 이익 차이 조정으로 시험 나오는 거죠. 거의 다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쓰지 뭐 변동원가 계산하에 이익 여기다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 뭐 수학 공식처럼 다 외워서 하는 거지. 이걸 뭐 시험장 가서 도출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빼기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 했어. 그것이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해보자. 요 기말 수량, 기초 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T계정 그래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기초 제품 여기 생산량, 여기 이제 판매량, 뭐 기말 제품이다. 기초 제품 없다라고 단서장에 써 있죠. 걔는 됐네. 기초 없으니까 됐어. 기말 판매 수량은 4,500개. 아직까지는 뭐 술술 풀린다. 아직까지는. 생산 수량은 모르는 거니까 얘가 X가 되겠고요. 뭐 합치면 여기가 X이고 그럼 여기 X. 그럼 기말은 X 빼기 4,500 이렇게 산식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량은 X 빼기 4,500 이렇게 되겠죠. 기말 재고 수량이고 단가를 계산하면 되겠죠. 요 단가는 고정 제조물비 10만 원 나누기 생산량. 생산량 어디 있습니까?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풀면은 그 차이 나는 게 얼마나고요? 10,000원이라고 써 있잖아. 전부원가 이익이 변동원가 이익보다 10,000원이 더 크다. 그럼 결국은 기초 없으니까 요거 계산하는 것이 10,000원이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4,500 곱하기 X분의 10만원. 여기가 기말재고 수량이고 이거는 고정 제조간접비 단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10,000원이다. 요 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요건 우리 다 풀 수 있죠. 요건 풀 수 있어요. 만약에 못 풀면은 친척한테 물어보세요. 친척 조카 중학생 걔들한테 물어보면은 걔가 친절히 풀어줄 겁니다. 아무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47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거 풀 수 있잖아요. 이거 뭐 X1로 넘어가고 하면은 이거 풀기 민망한데? 풀어드려야 되나? 10만 X 10만 곱하기 4,500 뭐 그런 거는 뭐 다 할 수 있지. 그냥 산식만 쓸게요. 넘어가면 이제 만 X잖아. 이제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패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은 정답이 나온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8번. 48번은 뭐 대체 가격 문제입니다.
대체 가격은 뭐 주로 최소 대체 가격을 내는 것이죠. 상황은 뭐 언제나 거의 흡사하게 나온다. 어디다가 풀까? 여기다 봅시다. 사업부 A가 있고요. 공급 사업부, B 사업부, 수요 사업부죠. 그리고 얘는 외부에서 얼마 주고 사고 있지. 구입가. 상황은 언제나 똑같다고. 얘는 또 이렇게 외부에 팔고 있다는 거지.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뭐 판매가가 나올 것이고 변동비가 나오겠지. 그리고 대체했을 때 또 변동비가 있겠죠. 상황은 언제나 그렇다. 그리고 이제 최소 TP, 여기 TP죠. 트랜스퍼 프라이스에서 TP, 걔가 뭐 X지 뭐. X 갖고 하는 거, 대체 가격 어떻게 할 것이냐. B사는 최소가 아니라 걔는 최대 TP겠죠. 외부 구입가가 최대 TP가 될 것이고 최소 TP 하는 건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체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형태로 낸 겁니다. 뭐 풀어봐야 알겠죠. 진짜 쉬운지 어려운지는 뭐 봐야 알겠죠. 어쨌든 어렵게 냈다고. 문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A, B가 있는데 A는 외부에 팔거나 대체할 수 있다. 그래 알고 있어. B도 대체를 받거나 외부에 구입할 수 있다. 뭐죠? 상황 언제나 다 그렇다고. A 쪽에 데이터가 담갔다. 생산 능력, 이제 캐파라고 하는 생산 능력 1000개고요. 외부 판매 능력? 단위당 판매 능력이 아니라 판매 단가지. 판매 가격. 오타. 예, 뭐 편집을 제가 한 건 아닌데 뭐 가끔 이제 오타 같은 게 있네. 하여튼 500원 그리고 변동비가 있고 그래서 요거죠. 500원이고 여기가 330이다. 뭐 고정비는 뭐 비관리원가로서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박스 밑에 A는 500원의 판매 가격으로 950개를 판매하고 있다. 950개. A는 B에 공급했을 때 운반비 30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비가 외부에 팔면 330인데 변동비 30이 절감돼서 대체했을 때는 330 빼기 30에서 3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100개를 대체를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왜?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 일단 공식은 이거 아닙니까? 여기 최소 TP. 여기 뭐 외부 구입은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최대 TP, 최대 대체 가격 쪽이고 뭐 걔는 뭐 관심 없다 이거지. 우리 최소 TP. 대체 시 증부원가 플러스 대체 시 기의 비용.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이 그것이 FM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 1000개가 캐파인데 950개 팔고 있대. 50개 여유가 있죠. 여유가 50개밖에 없는데 100개를 대체를 요청했다고. 빵꾸 난다는 거지. 기회비용이 생기는 케이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TP 보면은 야 100개를 대체하려고 해. 구하고자 하는 것이 X 값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TP가 있죠. 최소 TP. 100개 곱하기 X. 대체를 100개를 하는 것이죠. 증분원가는 330원. 근데 기회비용은 100개가 아니라 50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량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죠? 아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니 950개 외부에 팔고 있고 캐파가 1000개야. 그럼 50개밖에 여유가 없는데 대체를 이제 하게 되면은 100개를 대체를 요청하면은 그럼 50개가 빵꾸나는 거지 100개가 빵꾸나진 않는다고. 아무튼 그래서 수량을 다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개 대체하면 900개 팔 수 있잖아 외부에. 그럼 50개를 기존보다 못 파는 거니까 50개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긴다고. 됐죠?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대체 가격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가 이런 거라고요. 수량을 곱해줘야 되는 케이스. 요거 이제 기회비용이죠. 이만큼의 우리가 공원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X 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385입니다. 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률, 균등이익률법이죠. 균등이익률법. 우리가 결합 공정됐으니까 결합 원가 문제고요. 일단 읽어보자.
결합 공정토에서 세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스에 나왔죠. 균동 이익률법에 따라서 계산하고 세 가지 모두 다 추가 가공해서 팔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다 변동이라고 돼 있고 결합 원가가 이제 주어졌고 그냥 뭐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균동 이익률법. 균동 이익률법 계산해야 되는데 역시 잠시만요. 공간이 빡치니까 여기다가 또 풀지 뭐. 그럼 49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는 겁니까? 회사 전체 또는 뭐 제품 전체 뭐 그거나 같은 거지. 회사 전체 또는 제품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을 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본 것이 뭡니까? B야 B. 그놈하고 각각 제품 A, B, C의 매출 총 이익률을 갖게 하는 것이죠. B를 물어봤으니까 B의 매출 총 이익률 이렇게 해서 갖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매출 총 이익률 갖게 한다 해서 균동 이익률법인 것이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은 뭡니까? 매출분의 매출 총이 매출 빼기 매출 원가잖아.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예요. 다만 이제 결합한 것 중에서 가장 빡신 게 균동 이익률법이라서 그렇지 그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면 각각의 매출 다 구해야 되는데 A 쪽 매출은요.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보죠. 뭐 A 쪽 매출, B 매출, C의 매출. 3,000개 곱하기 12 하면 뭐야? 36,000? 박스. 그 다음에 2,000개 곱하기 판매 단가 20 하면 뭐 24,000인가? 아니구나. 4만이겠지. 4만. 세 번째 1,000개 곱하기 24에서 걔가 24,000. 다 더해볼까요? 6에다가 10만원이네. 10만원. 그 매출 10만원. 매출 10만원이고 매출 원가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제조원가가 매출 원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조원가는 두 가지. 첫 번째 결합원가, 두 번째 추가 가공원가. 다 제조원가니까 결합원가로 다 들어가는 거라고. 아니 걔가 다 결합원가하고 추가 가공원가가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다 들어간다고요. 추가 가공원가는 이 박스에 있는 10,000원, 6,000원, 4,000원에서 그 정도 암산할 수 있죠. 2만원. 아니 박스에 있는 추가 가공가 10,000원 더하기 6,000원 더하기 4,000원에서 2만원이고 그다음 결합원가도 있잖아요. 박스 밑에 55,000원. 다 제조원가니까 매출원가를 구성한다고. 뭐 여기가 이제 75,000이고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뭐 25% 되겠네. 그래서 너도 25%가 나와야 된다. 그럼 B의 매출은 박스 여기 4만원이었죠. 매출분의 매출 빼기 역시 매출원가인데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결합원가 X고 추가 가공원가는 B께 6,000원 되겠죠. 박스에 요거 X값 풀면 되겠지. 뭐 0.25 이것이 0.25다 해서 뭐 푸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럼 걔가 24,000. 해서 정답은 5번이고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뭐 최대 공원이익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 제약자원이죠. 제약자. 이것도 제약자원 이것도요 그냥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숫자 빼고 똑같이 나오는 토픽이요. 회계는 그런 게 많죠. 응용되는 토픽들도 있는 반면에 이 토픽은 무조건 숫자 빼고 그대로. 이거는 이제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토픽이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약자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큰 거부터 생산한다.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큰 거부터 생산한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일단 한 개당 공원이익이 이렇게 되겠고요. 단위당 개당 공원이익이죠. 나누기 단위당 시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뭡니까? 시간당 공원이익. 나누면 시간당 공원이익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술술 푸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 순위가 결정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최적 생산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공헌 이익이 나오고, 뭐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뭐 최대 영업이익까지. 시험을 낼 수 있는 것은 최적 생산량 개수천.
최대 공원이익 개수천, 최대 영업이익 개수천인데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것이죠.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고. 그래, 이제 풀어보자. 1000입니다. 40 나누기 1 나누기 1시간. 그럼 뭐 40이지. B는 60 나누기 1.6 60 나누기 1.6시간. 그치, 우리는 시간당 공원이익이 얼마가 나오냐. 계산기 두들기면은요 37.5가 나오네요. 누가 더 큽니까? 야 1등이야 넌 2등이야. 시간당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큰 것부터 생산한다. 그렇게 풀고 있죠. 제작 생산량 A부터 생산한다. 다만 수요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개 이상 만들면 안 팔린다고. 딱 1000개까지가 수요량이야. 그럼 1000개까지 만들어 보는 거지. 야 1000개 다 만들어. 1000개. 그리고 하나당 1시간 걸리죠. 그러면은 1000시간. 전체 최대 시간 몇 시간인데? 2000시간. 그럼 나머지는 B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거지. 나머지 1000시간 해서 2000시간 맞춰놓고 하나당 1.6시간이 걸린다. 그럼 1000시간 나누기 1.6 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걔가 625? 1000 나누기 1.6 하면 625. 그러니까 최적 생산량을 물어보면은요 1000개하고 625 걔가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선 그 밑에 걸 물어봤죠. 최대 공원이. 그러면 뭐 1000개 곱하기 1개당 40 1000개 곱하기 40이고, B는 655개를 만들고 1개당 공원이익인 60이다. 그런 다음에 더하면 걔가 최종 정답. 1000 곱하기 40.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요 얼마가 나냐면 77,500원이 나와요. 됐죠? 여기서 만약에 뭐 최대 영업이익 물어본다면 여기서 뭘 빼는 겁니까? 고정비 빼는 거지. 최대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은 그러면 걔가 최대 영업이익 되겠죠. 그렇잖아요. 매출 빼기 변동비가 공헌이익이고 거기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 아닙니까? 만약에 고정비가 줘졌으면 최대 영업이익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냥 77,500원 빼기 고정비 하면 걔가 최대 영업이익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들쑥날쑥이다. 뭐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 쉽게 느껴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장난 아니네. 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겠죠. 회계는 딴 거 없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예, 반복 계속 반복해야 실력이 올라가고 응용력이 생기는 거지. 미친 듯이 많은 문제들을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했던 문제들을 계속 푸는 거야. 했던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다. 예,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